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 비트코인 가격 그래프만 보신 분들은 좀 허탈했을 수도 있겠어요. 10월에 12만 6천 달러까지 확 치솟으면서 다들 이제 가는구나 했는데 연말에는 다시 연초랑 비슷한 9만 달러 초반대로 돌아왔잖아요. 맞아요.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한 해였죠. 그런데 이런 가격의 횡보 속에서 시장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정말 조용하지만 거대한 그런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가격이라는 지표 너머에서 2026년 크립토 시장의 본질 자체를 바꿀 금융 인프라의 전환에 대한 거죠. 아, 그러니까 다음 상승장은 대체 언제 올까 이런 질문이 아니군요. 우리가 쓰는 금융 시스템의 근본, 그 내일 자체가 어떻게 블록체인 위로 옮겨가고 있는지 그 거대한 그림을 보자는 말씀이시네요. 와, 이거 아주 흥미로운데요? 그럼 먼저 2025년 상황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죠. 말씀하신 대로 가격만 보면 결국 제자리 걸음처럼 보여요. 시장 분위기도 레버리지 청산이다, 투자 심리 냉각이다 해서 꽤 쌀쌀했고요. 근데 이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표면적인 가격 조정 그 이면을 들여다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시끄러운 와중에도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는 계속됐고요. 비트코인 ETF로만 2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30조 원이 넘은 돈이 순유입됐어요. 이건 가격 변동성하고는 별개로 제도권 자본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다. 이런 명백한 신호죠. 근데 그 자금이 들어온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고요? 2025년 7월에 통과된 지니어스 액트. 이라는 법안을 자료에서 핵심적인 사건으로 꼽았던데요. 이게 그냥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길래 그렇게 중요한 초석이 된 건가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이 법안이 왜 게임 체인저인지 알려면 그 내용을 좀 알아야 하거든요.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 앞으로 미국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연방정부의 인가를 받은 은행이나 기관만 발행할 수 있게 됐고요. 둘째는 발행하는 모든 스테이블 코인은 현금이나 단기 국채 같은 안전자산으로 100% 예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걸 매일 대중에게 증명해야 한다는 의무가 생겼죠. 아하, 그러니까 아무나 막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없게 문턱을 확 높이고 발행된 코인은 무조건 안전하게 뒷받침되도록 강제했다 이거군요. 불확실성이란 안개를 그냥 싹 걷어낸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이 법적 명확성 덕분에 골드만삭스나 시티그룹 같은 거대 은행들이 이제 우리도 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겠다고 확신하게 된 거죠. 이건 가격 등락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파도가 막 쳤지만 그 아래에서는 거대한 안반이 다져지고 있었던 셈이죠. 그렇군요. 가격은 흔들렸지만 인프라는 단단해졌다. 이 지점이 바로 2026년을 내다보는 출발점이 되겠네요. 그럼 2026년의 핵심은 뭘까요? 자료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꼽자면 뭘까요? 단 하나만 꼽으라면 역할의 전환이에요. 크립토가 더 이상 그냥 투자 자산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 그 자체가 되어가는 과정이죠. 마치 초기에 인터넷이 그냥 신기한 정보의 바다였다가 지금은 모든 산업이 돌아가는 기반이 된 것처럼요. 투자 자산에서 금융 인프라로 이제부터 살펴볼 예측들이 바로 이 거대한 전환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들이겠군요. 맞아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 결제망을 위협하는 결제혁명. 둘째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 자산이 토큰화돼서 디파이 시장으로 들어오는 증권의 토큰화. 그리고 마지막은 기업들이 시범 운영을 넘어서 실제 수조 원 규모의 거래를 정산하는 기업형 블록체인에 실용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결제혁명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ACH 거래량을 넘어설 것이다 라는 예측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요. ACH가 미국의 은행 간 결제 시스템이잖아요. 이걸 넘어선다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갖는 건가요? 이건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 될 거예요. 이미 스테이블 코인의 연관 거래량은 비자 같은 거대 카드사의 처리량을 넘어섰고요. ACH 거래량의 절반 수준까지 따라왔거든요. 여기에 방금 이야기한 그 지니어스 액트의 세부 규칙까지 2026년 초에 확정되면 규제라는 마지막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성장세가 폭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이 시장의 성장을 이끄느냐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예전처럼 크립토 기업들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핵심을 보셨네요. 페이팔이 PYUSD를 내놓은 건 그냥 시작에 불과했죠.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포함한 9개 대형은행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G7 국가 통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내놓겠다고 지금 검토 중이에요. 이건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이들은 수억 명의 기존 고객과 거대한 유통망을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더 이상 일부의 전유물이 아니라 금융의 주류로 편입되는 거죠. 와, 정말 거대한 변화네요. 이 결제 이야기랑 연결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예측이 하나 있어요. 글로벌 상위 3대 카드사 중 한 곳이 국가 간 정산의 10% 이상을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처리할 거라는 내용인데요. 이건 제가 쓰는 카드 랩에 갑자기 뭐 비트코인 로고가 뜨고 그런 건 아니겠죠? 하하, 전혀 아니에요. 이건 일반 사용자는 평생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혁명입니다. 백엔드, 즉 물밑에서 일어나는 정산 시스템의 변화거든요. 백엔드 정산혁명이라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 아마존에서 발급된 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최종적으로 한국의 카드사랑 미국의 카드사 지점 사이에 돈을 주고받는 정산 과정이 필요해요. 지금까지는 이 과정을 SWIFT, SWFIFT 같은 복잡하고 느린 국제은행망을 통해서 처리했죠. 이걸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한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굳이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쓰던 시스템 계속 쓰면 될 텐데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효율성 때문입니다. 기존 은행망은 국가마다 마감 시간도 다르고 정산을 위해 미리 거액의 돈을 묶어둬야 하는 선입금, 이 부담도 커요. 중간에 여러 은행을 거치면서 수수료도 붙고 리스크도 생기고요. 그런데 블록체인을 쓰면 24시간 언제든 거의 실시간으로 훨씬 적은 비용으로 정산이 가능해져요. 순수하게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한 아주 지극히 합리적인 기업의 선택인 셈이죠. 와.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떤 이념이나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더 싸고 빠르기 때문에 쓰는 거군요. 제가 쓰는 카드 뒷단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정말 투자 자산이 아니라 도시의 상하수도관 같은 존재가 되는 거네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시스템 전체를 돌아가게 하는 핵심 부품이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금융의 새로운 배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 때 물이 어떤 관을 통해서 오는지 신경 쓰지 않잖아요. 이 기술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금융 시스템의 기본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될 거라는 예측이에요. 금융의 배관이 바뀐다. 정말 와닿네요. 자, 그럼 돈을 옮기는 결제 얘기는 이쯤 하고요. 움직이지 않는 자산, 즉 증권은 어떻게 될까요? SAC가 혁신 면제, 이노베이션 익셈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토큰화 증권의 디파이 활용을 일부 허용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어요. 이 면제라는 단어가 되게 조심스러워 보이는데요. 맞아요. 이건 전면 합법화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SEC가 우리가 아직 모든 규칙을 정하진 못했지만 당신들이 하려는 이 혁신적인 시도는 특정 조건하에서 당분간 문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해주는 노 액션 레터 같은 방식이 될 가능성이 커요. 일종의 규제 샌드박스인 셈이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고속도로를 열어주는 건 아니지만 특정 차량에 한해서 임시 통행증을 내주는 것과 비슷하군요. 그 작은 문이 열리면 뭐가 달라지나요? 지금까지 토큰화된 주식이나 채권은 대부분 은행들의 내부 테스트망에서만 맴돌았어요. 그런데 이 문이 아주 조금이라도 열리면 그 자산들이 드디어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 디파이 시장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진 토큰화된 미국 국채를 담보로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빌리는 일이 현실이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이건 전통 금융자산과 크립토 자산 사이를 가로막던 거대한 벽에 처음으로 문이 생기는 것과 같아요. 수백조 달러 규모의 전통 자산이 온체인 세계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물꼬가 트이는 거니까요. 이건 마치 초기에 기업들이 각자 폐쇄적인 인트라넷만 쓰다가 처음으로 인터넷이라는 공공 네트워크에 연결되기 시작했던 그 순간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인트라넷에서 인터넷으로의 전환. 정말 적절한 비유 같은데요. 이 흐름이 기업들의 블록체인 도입과도 연결이 되겠네요. 사실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쓴다라는 뉴스는 몇 년 전부터 있었지만 솔직히 대부분 마케팅용이거나 파일럿 프로젝트 수준이었잖아요. 2020년은 뭐가 다를까요? 바로 실제 경제 활동을 정산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포춘 500에 속하는 대형은행, 클라우드 기업, 혹은 이커머스 플랫폼 중 최소 한 곳이 자체 브랜드를 건 기업형 레이어 1, L1 블록체인을 출시할 거라는 예측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L1이 2026년 한 해에만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실제 비즈니스 거래를 정산하게 될 거라는 점이에요. 더 이상 실험이 아니라는 거죠. 1조 원이 넘는 실제 거래라니 규모 자체가 다르네요. 그런데 기업이 자체 블록체인을 만든다는 건 결국 또다시 폐쇄적인 인터넷을 만드는 거 아닌가요? 방금 이야기한 흐름과는 좀 반대 방향 같은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그런데 예측의 핵심은 그 다음 부분에 있습니다. 이 기업형 L1이 퍼블릭 디파이와 연결되는 브리지를 반드시 운영할 거라는 점이죠. 아, 자기들만의 폐쇄된 시스템을 만들 때 외부에 개방된 인터넷, 즉 퍼블릭 블록체인과 연결되는 창구는 열어둔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예를 들어 기업 L1에서 발행된 공급망 금융 관련 토큰이 브리지를 통해 퍼블릭 디파이로 넘어가서 유동성을 공급받거나 거래될 수 있는 거죠. 이를 통해 이더리움처럼 중립적인 공공 L1과 특정 기업의 수직 계열화된 기업 L1의 역할 분담이 명확해질 거예요. 모든 걸 하나의 체인에서 하려는 게 아니라 각자 잘하는 영역에 집중하면서 서로 연결되는, 뭐랄까, 하이브리드 모델로 진화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가격 너머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구조 변화에 대한 4가지 핵심 예측을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변화의 흐름 속에서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이제 무엇에 주목해야 할까요? 매일 비트코인 가격 그래프만 보는 대신 어떤 지표를 봐야 이 거대한 전환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2020년의 진짜 변화를 포착하기 위한 5가지 체크리스트를 제시해드릴 수 있어요. 이 지표들의 변화를 꾸준히 추적해보시면 큰 흐름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오, 좋네요. 일종의 새로운 대시보드인 셈이군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째, 스테이블 코인의 분기별 거래량이 ACH 같은 전통 결제망의 수치를 얼마나 빠르게 따라잡는가. 둘째, SEC가 혁신 면제를 통해 토큰화 증권과 디파이의 결합을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 하에서 또 어느 수준까지 허용하는가. 셋째, 주요 카드사나 결제 기업이 백엔드 정산에 퍼블릭 체인을 도입했다는 공식 발표를 실제로 하는가. 이 3가지가 금융 인프라 전환의 가장 직접적인 신호가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 SEC의 규제 완화 수위, 그리고 카드사의 공식 발표. 나머지 2개도 궁금한데요? 넷째는 전체 가상자산 현물 거래소 시장에서 탈중앙화 거래소, 즉 DX의 점유율이 구조적으로 20%를 넘어 25%에 접근하는가. 이건 온체인 금융이 더 이상 소수의 영역이 아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장 구조 지표고요. 마지막 5째는 조금 미래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X402 같은 AI 에이전트 결제 표준이 실제 온체인 트랜잭션으로 유의미하게 기록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AI 에이전트 결제요? 그게 왜 중요하죠? 이건 사람의 개입 없이 기계들끼리 가치를 주고받는 경제, 그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 신호가 뚜렷해진다면 2026년은 단순히 상승장이나 하락장으로 기억되는 해가 아니라 금융의 근본 레일이 교체되는 원년으로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바로 그 AI였네요. AI 에이전트들이 사람의 승인 없이 스스로 상품이나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X402 같은 표준이 확산될 거라는 예측.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만약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금융 시스템의 레일이 완벽하게 자동화되고 경제 거래의 대부분을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AI 에이전트들이 서로 협상하고 정산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간 중심의 경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2026년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함께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